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새 구두를 신었을 때 발 뒤꿈치가 까지고 발가락에 물집이 잡혀서 고생하곤 하죠. 그런데 여러 번 신다 보면 어느샌가 구두는 내 발 모양에 딱 맞게 늘어나서 한결 편안해집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가 아닐까요? 구두가 내 발에 꼭 맞게 늘어난 것처럼 내 마음도 편안해지는 때가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봄길을 사뿐사뿐 걸어봐야 되겠죠.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손은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손은채 변호사입니다.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아내와 결혼한 지 7년 정도 됐는데요. 요즘 심각하게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저를 지나치게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원인을 제공하긴 했습니다. 5년 전에 중학교 동창회에 나갔다가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중학생 때처럼 설레더라고요. 동창회에 나간 이후로 가끔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저한테 대뜸 여자친구가 있는지 결혼을 했는지 묻길래 저도 모르게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맹세하건대 문자만 좀 주고받았을 뿐이지 실제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석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아내가 우연히 저와 첫사랑이 나눈 문자 메시지를 받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저와 첫사랑이 전화통화한 게 자동 녹음되는 바람에 그것도 듣고야 말았죠. 아내는 문자 메시지와 전화통화 내용을 모두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을 했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고 동창에게 모든 사실을 밝혔습니다. 연락처도 차단하고 각서도 썼습니다. 2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이혼하게 되면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넘긴다는 거였습니다. 각서를 썼는데도 아내와의 사이를 완전히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휴대폰으로 웃기는 동영상을 보면서 피식 웃어도 너 그 여자랑 연락하지 하고 거칠게 폰을 뺏었고 같이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아내를 달래줬습니다. 새벽 1시에도 아내가 간식이 먹고 싶다고 하면 15분 거리에 편의점까지 뛰어갔고 청소와 빨래, 집안일까지 모두 제가 떠맡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저도 지칩니다. 이대로 평생 못 살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내 집 마련을 했는데 각서를 썼던 게 마음에 걸립니다. 이혼하면 정말 재산 분할을 한 푼도 못 받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아내와 재산 분할 각서를 쓴 남편의 사연이었습니다. 동창회에서 만난 첫사랑한테 결혼을 안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다니 아내 입장에서는 화가 정말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실제로 만나지 않았더라도 아내분 입장에서는 정말 배신감 느껴지고 화나는 일이죠. 네. 연락을 주고받은 게 더 길어지고 그러다가 첫사랑이 만나자는 말을 했다면 실제로 만났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사연자분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용서를 빌고 연락처도 다 차단하고 아내에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계속 아내가 의심을 하고 감정의 골이 남아있으니까요. 네. 두 분 모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거나 이 사연자분 동창회에서 첫사랑을 만났고 결혼을 안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자만 주고받았을 뿐이지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연자분의 행동이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부부관계에서는
동거나 육체적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신뢰 관계도 정말 중요한 구성 요소죠. 네. 네, 민법 제840조 제1항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부정한 행위라는 개념은 간통, 그러니까 성행위보다 다소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배우자로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네, 모든 행위요. 네. 때문에 부부 사이의 신의와 정서적 유대감, 이런 걸 해치는 정서적 바람도 부정행위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사유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사연자분이 발각된 이후로 동창과 전혀 연락도 하지 않았고 아내분도 일단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민법 841조에 따라 아내분이 지금은 이 사건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문자 연락한 거 가지고 아내 입장에서 남편의 첫사랑인 동창한테 우리가 보통 이제 소위 상간자 소송이라고 하죠. 상간자 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간자에게 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우선 상간자가 그 사귀는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지를 알고 만났는지를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동창 사이라서 근황을 몰랐을 확률이 크고 사연자분이 직접 결혼하지 않았다라고까지 얘기해서 아마 동창분이 알고 만났다는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네, 사연자분 메신저 사진도 아무것도 없는 기본 사진이라 아내가 있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었을 것 같고 이 사연에서는 상간자 소송으로 손해배상 받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각서를 썼습니다. 각서 내용은 이혼하게 되면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준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각서 효력이 있을까요? 일단 재산 분할이라는 것 자체가 이혼을 했을 때 권리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는 그 내용을 모두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 자체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없는 권리를 포기할 수도 없겠죠. 네. 네. 그래서 그 성질상 이혼 전에 하는 재산 분할 청구권의 사전 포기는 무효입니다. 다시 말해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장차 이혼할 것을 전제로 재산 분할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사연자분이 작성한 각서는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산을 아내에게 다 넘기겠다라는 내용이 단순히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경우 재산 분할 사전 포기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각서를 썼다고 해도 향후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정했다던가 목록을 적었든가 하는 거라면 재산 분할 협의로서 약정의 효력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재산 명의를 미리 이전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이혼할 때 미리 받은 재산은 혹시 제외가 되거나 이런 어떤 혜택은 없을까요? 위자료를 대신해서 재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이전받는다든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을 이제 반성하면서 뭐 부동산 일부를 준다던가 이런 경우 좀 있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이후 몇 년간 혼인 생활이 지속되면 그 부동산을 유지하는데 어쨌건 상대방의 기여가 0%라고 하기 힘들 것 같고 네. 그러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고 다만 위자료로 지급했던 재산이란 점이 기여도에 참작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재산 이전하니까 생각나는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네. 이건 아내한테 재산을 준 건 아니고 부정행위 기간 동안 상간자에게 많은 돈을 준 사안이었습니다. 네. 네. 1심에서는 재산 분할 비율을 원고 20%, 피고 80%로 정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피고가 상간자와 무려 8년 이상 부정행위를 지속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기여도를 좀 더 높여서 원고 35%, 피고 65%로 기여도를 정했습니다. 네. 피고가 외도로 공동재산을 유출한 것을 고려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산 분할 시 여러 사정이 기여도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으니 사연자 아내분이 각서 대신 미리 재산을 이전받았다면 이후 재산 분할에서도 그런 사정이 좀 반영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연자분이 하나 더 물어보신 게 있습니다. 그 동창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아내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다시 녹음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있을까요?
대화 녹음은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지만 한번 짚고 가자면 대화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다른 참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을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대화자들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면 법 위반이 되죠. 네. 여기서는 이미 통화 녹음이 대화자인 사연자분 폰으로 되어 있었고 이걸 그대로 아내 폰으로 다시 녹음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아내가 직접 대화를 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 녹음이 위법하지 않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녹음한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라고 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 내용을 엿드는 행위를 의미하고 네, 실시간 대화요. 네, 맞습니다.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는 그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고요. 네. 정리하자면 사연자분과 동창의 통화 녹음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가 아니라 이미 종료된 대화이고 그 파일을 아내분이 다시 듣거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내분이 아마 향후 이혼이나 상간자 소송 등 만약을 위해서 녹음을 해두신 것 같은데 이 경우 증거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남편의 정서적인 바람은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상간자 소송이 가능한가와 관련해서는 남편이 결혼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동창이 유부남이라고 하는 것을 몰란 상태에서 만났다면 위자료는 받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 사전 포기 약정은 이제 무효이지만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했다라고 하면 네, 약정으로서의 효력을 주장을 해볼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손은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라면 시장 부동의 1위, 농심 신라면 가격이 오릅니다. 새우깡 가격도 인상되는데요. 2023년 정부의 압박에 가격이 인하됐다가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신라면 가격은 소매점 기준으로 950원에서 1,000원으로 새우깡은 1,400원에서 1,500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농심은 라면과 스낵 브랜드 56개 중 17개 브랜드의 출고가를 평균 7.2%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언뜻 보면 몇십 원 차이에 불과하지만 서민들에게는 체감 부담이 크죠. 가격이 인상된 이유는 팜유와 전분유, 스프 원료 등 원재료비가 상승했고 평균 환율과 인건비 증가 때문이라고 합니다. 농심의 라면가 가격값이 오른 것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한 곳이 먼저 움직이면 다른 업체들도 눈치를 보다가 비슷한 흐름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BTS의 봄날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